이란 제재 유예 조치를 중단함에 따라서 다음 달 3일부터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유럽과 또 국내 출시 일정도 줄줄이 밀리게 됐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총 1조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상성 경영 정상화에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국GM노조가 어제 시작한 파업 찬반 투표를 오늘 낮까지 진행합니다. 르노 삼성에 이어서 한국GM까지 파업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이란의 원유 수입 금지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에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이란 제재 예외 조치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당장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면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이란과의 핵협정 파기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이란산 원유 거래를 금지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인도, 이탈리아 등 8개 국가에 대해서는 180일간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발표로 우리 시간으로 그 예외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부터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당장 이란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미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7% 급등하며 배럴당 65달러 70센트에 마감해 최근 6개월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 무게가 실리면서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석유화학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고 공식적인 회의를 열거나 당장 대책을 내놓진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이처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되면 국내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당장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비상에 걸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란산 초경질 원유를 수입하는 업체들의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초경질 원유를 정제하면 나프타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나프타는 주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내장재, 옷, 그리고 신발 등의 원료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원유에서 뽑아낼 수 있는 나프타는 20% 안팎에 그치지만 이란산 원유에서는 70에서 최대 80%까지도 나프타를 뽑아낼 수 있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초경질 원유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이란산에서 충당을 해왔고요. 초경질 원유는 카타르, 호주, 러시아,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산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면 대체 수입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기업은 SK에너지와 SK인천석유화학, 현대케미칼,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한화토탈입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수입한 곳은 한화토탈로 총 1,900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케미칼 1,100만 배럴, SK에너지 960만 배럴 등 5개 기업이 수입한 이란산 원유는 모두 5,700만여 배럴로 전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의 98%를 차지합니다. 이들 기업들이 수입한 이란산 원유는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초경질 원유입니다. 그런데 미국 텍사스산 초경질유가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격 경쟁력과 품질 등 여러 방면에서 완벽하게 대체제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란산 초경질 원유는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초경질 원유와 비교할 때 배럴당 최소 2달러에서 최대 6달러까지 저렴합니다. 정유업계가 미국산 초경질류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가 생산될 수 있는 비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서요. 이란산을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오 기자, 그런데 이번 이슈가 사실 과거부터 예상이 어느 정도 됐던 이슈이기도 한데 때문에 정유업계가 타격은 입겠지만 또 대비는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유 회사들은 그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올해 1, 2월 두 달간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1,039만 배럴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인 수입량인 1,690만 배럴의 61%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정유회사 중에서 이란과 사이가 좋지 않은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이 들어간 GS 칼텍스나 S-오일 등은 이란산 원유를 아예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등이 이란산 원유를 주로 수입해 왔는데요.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삼성전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정윤영 기자. 네, 삼성이 어제까지만 해도 출시 연기는 없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갤럭시 폴드 출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시 시점은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미국 출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유럽과 국내에서 폴더블 폰을 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한두 달가량 출시가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오늘과 내일 홍콩,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국 언론대상 브리핑 행사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기 배경을 짚어보면 결국은 그 화면 결함 문제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CNBC,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 매체는 삼성전자로부터 리뷰를 위해 받았던 갤럭시 폴드 제품의 스크린 부분에서 결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 작동이 멈추거나 화면이 깜빡인다고 주장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제거하면 안 되는 제품의 보호막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보호막을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화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출시 연기 공지문을 통해 회수한 제품을 검사해보니 접히는 부분의 상하단 디스플레이 노출부의 충격과 이물질에 의한 디스플레이 손상이 발견됐다며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손상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본관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지원에 앞서 강력한 자구 노력을 당부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김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총 1조 6천억 원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채권단은 5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 매입, 신용한도 8천억 원 등 총 1조 6천억 원을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 스탠바이론으로 3천억 원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이처럼 밝혔는데요. 금호그룹이 요청한 5천억 원보다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영업 상황이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구안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대규모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유동성 위기를 많이 겪어왔는데 이번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도 탄력을 받겠군요. 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체는 원금 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입금 5천억 원은 회계에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스탠바이론을 통해서 해외 자금을 빌릴 때 은행 보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양해 각서가 체결되고 주관사 선정 등 공개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을 올해 안에 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수익성 낮은 노선 폐쇄 등 경영 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지원 대상도 짚어보죠. 오늘 회의에서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도 논의가 됐는데 지원 규모에는 채권단이 선을 그었다면서요? 네, 홍 부총리는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현대상선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도와줄 수 있어도 자립하게는 할 수 없다며 현대상선의 자구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말 경영 실사 보고서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초대형 고효율 선박 등으로 교체하고 경영 혁신을 추진하면 2020년 이후 현대상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정부가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거제 등 5곳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 목포, 해남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 예상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한국GM노조가 파업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가 오늘 오후 나올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윤 기자, 한국GM노조의 파업 여부 오늘 판가름 납니까? 네, 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오늘 낮 1시까지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소속 조합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향후 투쟁 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하는데요. 이번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50% 이상이 쟁의 행위에 찬성을 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노조는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해보고 진전된 결과가 없으면 파업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투표 결과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현재 분위기로선 이 파업 찬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연구개발 신설법인 출범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한국 GM 노사가 이번엔 단체 협약 승계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측은 새로운 단협을, 노조는 기존 단협 승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측은 새로운 단협 요구에 대해서 이 노조는 차별 성과급 도입, 정리해고 일방 통보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 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도 짚어보면 르노 삼성자동차도 노사 갈등으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임금단체 협상 합의에 실패한 르노 삼성 노사는 노조의 부분 파업과 회사의 셧다운 등을 겪으면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노사는 27번째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230시간이 넘는 파업을 벌였고 파업 여파로 올해 1분기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신차 개발을 위한 자금을 2천억 원 가까이 수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신차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독 취재한 권세욱 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쌍용차가 신차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요? 네, 쌍용차는 신차 개발비로 1,9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쌍용차는 최근 산업은행과 논의 끝에 신차 개발비로 1,0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는 지난 1월에 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습니다. 이어 3월에 JP모건에서 40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2천억 원에 가까운 신차 개발비를 모은 셈입니다. 그런데 권 기자 취재 결과 사실 산은에서 이번 대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우여곡절이 있었다고요? 네, 쌍용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은에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산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1,000억 원의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산은은 대주주의 책임 경영을 요구했습니다. 마힌드라가 유상증자에 나서면 추가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유상증자는 이뤄졌고 이후 산은과의 대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투입되는 자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쌍용차는 내년에 코란도시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모델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22년 양산을 목표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이 돈을 전기차 E100과 신차인 A200 개발에 쓸 예정입니다. 쌍용차는 지난 7년 동안 1조 원 이상을 신차 개발비로 투입하며 티볼리와 렉스턴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 내수 시장 3위에 안착했습니다. SBS CNBC의 권세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복합 리조트 한솔 오크밸리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최근 직접 원주를 찾아서 공을 들였고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이번 인수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대산업개발이 한솔 오크밸리의 운영사인 한솔개발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 한솔 오크밸리는 강원도에 있는 복합 리조트로 이 골프장과 스키장, 콘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현사는 한솔개발의 기업 가치를 1,000억 원으로 평가하고 지분 49%를 약 500억 원에 먼저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 한솔개발의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는 보유 지분 91% 중 49%를 현대산업개발에 먼저 넘기고 이 나머지 42%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경영권을 넘겨받고 나중에 추가 투자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황 기자, 그런데 앞서 지난 2월 본입 차례는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정몽규 회장이 이번에 인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과 부산의 파크하얏트 호텔과 아이파크 콘도 등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 골프장과 스키장을 인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수는 이 그룹의 사업 분야를 호텔과 리조트뿐만 아니라 레저 분야까지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정몽규 회장은 지난주까지 한솔 오크밸리를 수차례 찾아 이 한솔 측과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기존 레저 시설뿐만 아니라 이 추가로 개발이 가능한 땅이 있다는 점이 이번 투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한솔 오크밸리 인근에 300만 제곱미터, 이 축구장 11개 크기의 개발 가능한 토지가 있는데 이곳에 추가적인 레저 시설을 지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그동안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들이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길에 내몰리게 되는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철거되는 단독주택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김 기자, 단독주택 세입자도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지역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를 보상해주는 시행사에겐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더 줄 예정입니다. 또 재건축 지역 철거 세입자들에게는 새로 건축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도 제공되는데요.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똑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시내 재건축 구역 66개 중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49개 구역에 대해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재건축 세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지적 때문에 이번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오래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다시 짓는 사업인데요.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나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서울 아현동에서 강제 철거를 비관한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번에 관련 대책을 내놓게 된 겁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 각 자치구와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대상으로 이번 대책에 관련된 사전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2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강남은 매매 가격이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거래는 뜸한데 최근 들어 팔리기만 하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유가 뭔지 강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9.13 대책 이후 잠잠하던 아파트 거래가 지난달부터 늘어났는데 올해 초보다 가격이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85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 약 20억 초중반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 2월 정도에 이제 거래 절벽인 상황이 오면서 급매물들 위주로 적은 건수의 거래만 되었는데 3월부터 지금 약 한 20건 정도의 거래가 되면서 그래도 올 초보다는 가격적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 오른 가격으로. 이 같은 현상은 서울 강남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거래된 도곡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최고 가격인 25억 7천만 원에 팔렸고 대치 음마 아파트도 지난 2월보다 1억 원 넘게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잠실에서도 약 2달 사이에 2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이후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움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을 벗어난 지역은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진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대출 규제가 여전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까지 있기 때문에 거래 위축 양상들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790건에 그쳐 1년 전과 비교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는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에서 강남 아파트값 움직임을 전반적인 가격 반등의 시작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렌드의 기업 공개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세청이 바디프렌드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한국거래소가 바디프렌드의 상장 심사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는데 배경 왜 그런 겁니까? 네, 국세청이 탈세 의혹으로 바디프렌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조사관을 파견해 바디프렌드 서울 도곡동 본사를 조사했습니다. 파견된 조사관들은 조사 4국 소속으로 각종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바디프렌드의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네, 상장 심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가 예심을 통과한 전례는 없는데요. 탈세는 재무제표에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행위이고 경영진이 연루됐을 경우 상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한국거래소가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바디프렌드의 문제를 발견해 상장을 미뤄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으로는 45일 동안 상장 예비심사를 하는데요. 지난 1월 21일 상장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미 심사 결정이 3개월 이상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필리핀 수비크조 선수 경영부실에 따른 자본 잠식으로 주식 매매가 정지됐던 한진중공업의 주식 거래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채권단과 필리핀 채권은행이 한진중공업에 채무를 출자 전환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가 해소됐고 따라서 상장 폐지 사유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진중공업의 감자 결정에 따라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주식 거래가 다시 정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와 개혁 법안에 대해 신속 지정 안건, 즉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합의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법,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허권 보유 기간이 최근 10년 사이 1.4년 늘었습니다. 특허청이 지난해 소멸한 특허권 3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출원부터 소멸까지 보유 기간은 평균 11.1년으로 2009년 9.7년보다 1.4년 늘었습니다. 특허 보유를 통한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에 따라 보유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에서 총 130억 달러에 달하는 24개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기업의 신북방 정책 지평이 넓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양 지수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0.02% 내림세 221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46% 내림세입니다. 75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갤럭시 폴드 화면 결함 논란으로 출시가 연기가 됐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가 현재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아시아나항공 현재 6.3% 내림세, 지금 경영혁신을 요구한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0.7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석유화학주가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7.26% 급등했는데요.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현재 에너지주가 석유화학주가 오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반 조명용 OLED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LG 디스플레이 현재 0.47%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